태안의 한 가정집 앞에 SUV 차 한 대가 있습니다. 9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는 번개탄을 우리 모두에게 유서가 그 소식은 큰 안타까움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아이와 아빠는 그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자 했습니다.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와 170km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인 8살 유라.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커서 경찰이 되고 싶지만 돌연 당뇨 진단을 받고 잠시 꿈을 미뤘습니다. 엄마 품을 잠시 떠나기도 쉽지 않은 초등 2학년생이던 유라가 추운 170km를 걸으며 전하고자 했던 그 작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딸 셋을 키우는 박근용 씨. 유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유라가 좋아하는 아빠가 끓인 뭐가 있지? 계란국. 8살 유라가 아빠 잘 먹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 확인해야 하는 건 인슐린 주사 용량입니다. 유라야 김밥 얼만큼 먹을 거야? 4개? 4개?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되지? 46? 46g? 그러면은 몇 단위 정도 맞아야 될까? 4.6? 활성 인슐린이 1단위 남아있으니까 3.6만 맞으면 되는 거지? 아, 3.6. 복잡한 계산에도 능숙해진 유라. 주사를 일단 매일 맞으니까 안 아파지고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귀찮지가 않아졌어요. 아빠가 얼마나 연습을 시켰을까 싶기도 하고요. 맛있어? 네. 그러나 유라는 스스로 일어서는 중입니다. 꿀맛. 해맑은 8살 유라. 유라의 몸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평생 인슐린을 주사해줘야 합니다. 부녀의 삶이 바뀐 건 작년 7월 유라가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던 날부터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라 소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그때는 700 이상 나왔었고요. 700이요? 예, 700 이상 나왔었고 사실 당황할 겨를도 없었고요.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옮기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의 그 심정은 정말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좀 참담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두려웠던 건 이 질환이 치료제가 없고 나을 수 없다는 거. 일형 당뇨병이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가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파괴돼 인슐린 분비 기능이 상실된 질병입니다. 자칫하면 응급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당뇨병성 케토산증은 일형 당뇨병의 급성 응급 상황입니다. 인슐린 부족에 의해서 혈중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산을 분해해서 키톤을 세포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케토산증이 발생해서 과호흡, 혈관 확장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요. 넘쳐나는 포도당은 다 소변으로 빠지게 됩니다. 삼투성 이뇨, 탈수 상태가 되면서 저혈량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 내 잘못으로 걸린 게 아닌데 많은 오해와 편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일형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매 순간 인슐린을 넣어야 하는 절박함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근데 유라 많이 힘들었어? 추워. 추웠어. 그날 눈도 왔었지? 하루에 비, 눈, 우박 다 맞았었네. 이 질환 자체가 나을 수 있는 어떤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지치거나 좌절할까 봐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분들이 유라를 응원을 해줬는지 기억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너무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유라에겐 혈당을 알려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요. 아 여기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입니다. 됐어. 비용도 만만치 않은 이 장치는 이젠 유라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네. 몇 맞으라고 했어요? 8,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고 했죠. 4. 평생 해야 할 일. 아빠는 일찍부터 유라에게 주사 놓기를 가르쳤습니다. 치킨 기다리는 동안 치킨 먹어도 될 것 같아. 유라 지금은 혈당 얼마예요? 102요. 음식 종류와 양에 따라 오르내리는 혈당.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혈당 관리가 안정적인 지금은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그렇게 맛있어? 아빠 기분 좋아졌어. 유라야, 딸기 먹자. 네. 맨날 선생님이 청포도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정말? 네. 동네 한 바퀴 갔을 때요. 발병 초기 그나마 진짜네? 빨리 안정을 찾았던 건 선생님? 담임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유라가 인슐린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고요. 영양사 선생님과 논의가 돼서 밥 먹을 때 잠시 이탈해서 다시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유라야, 안녕. 안녕하세요. 잔치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주사는 어디서 맞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냥 급식실에서 맞아요. 2학년 때랑 똑같이 맞아요.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이나 주변에서. 네. 다행이네요. 오주학 선생님의 배려 덕분에 유라는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를 제때 맞을 수 있었고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작년에 문화예술 발표회 할 때 유라랑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유라도 수변 검사를 통해서 요당이 검출됐고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움에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지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연이가 발병이 됐었을 때 그런 어떤 도움이라든가 그런 손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 잘 돼? 지금 역사하고 있어. 열심히 해. 오케이. 오주학 선생님의 딸, 중학교 2학년인 하연이 역시 초등학교 2학년 때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막 슬프시다거나 그런 티는 전혀 내지 않으셨어요. 좀 커서 그때 엄마 아빠는 안 슬펐어? 여쭤보니까 슬펐다고. 근데 엄마 아빠가 하연이 앞에서는 울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 선생님은 혹여나 딸의 마음에 상처가 갈까 힘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본인 슬퍼하는 거 알면 죄송해요. 딸내미 더 슬퍼질까 봐 너무 감사했어요. 사춘기 하연이에게 방황의 순간은 찾아왔습니다. 사춘기랑 좀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른 애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맨날 주사 맞고 아프게 하고 그래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뭔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용기가 안 나서 솔직히 그냥 밤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그때는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슬펐어서 그냥
울었어요. 유라의 주사 장소를 마련해줬던 오주학 선생님. 정작 딸 하연이는 챙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뭐냐고 또 물어볼까봐 화장실 가서 손 씻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사 맞고 나와서 손을 씻었어요. 제가 주사를 맞고 딱 손을 씻고 나왔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따라서 딱 먼저 급식실로 가 있어서 뒤늦게 막 따라갔던 적도 있었어요. 좀 슬펐죠. 귀찮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먹는 걸로 풀려고 하고, 근데 먹는 걸로 푸는데 맞기 귀찮으니까 안 맞기도 하고. 다행히 하연이의 방황은 병원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는 이제 좀 극복을 해냈으니까 진짜 나 괜찮아 이래. 분야별 혈당 관리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기까지 텀이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최대한 10분 전에라도 주사를 해주면 좋거든. 혈당이 밥부터 먹을 때는 조금 스파이크가 빨리 일어나거든. 근데 반찬이랑 이렇게 먹고 해서 스파이크가 좀 덜 일어나게 하면 인슐린하고 타이밍이 좀 잘 맞을 것 같아. 완전 꿀팁. 인슐린 펌프의 사양을 높인 후 혈당 변화도 안정적입니다. 74%로 올랐어.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국가와 동네와 사회가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일형 당뇨병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관리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린다 씨가 갑자기 긴장합니다. 257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겠네. 네, 지금 늦었어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의 고혈당 상황입니다. 이 순간은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은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이제 43살. 다온이가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입니다. 린다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들고 뜁니다. 한 기본적으로 적어도 3번은 오는 거고요. 좀 많을 땐 4번 이렇게 오기도 하고 혈당이 좀 떨어지면 수시로 전화해서 이제 스스로 포도당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씩 발현 시간이 조금씩 달라서 볼 때 조금 냉장고를 가득 채운 인슐린. 보통은 번갈아 가면서 많이 써요. 이게 많아야 마음이 안정이 와요. 인슐린은 그 반응이 천천히 길게 지속되는 기저 인슐린과 반응은 빠르지만 지속 시간이 짧은 초속효성 인슐린이 주로 쓰입니다. 다온이는 기저 인슐린을 기본으로 하고 식사할 때 초속효성 인슐린으로 대응하는 다회 주사요법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5분 만에 지금 167에서 또 빠르게 떨어질 걸로 이렇게 계속 보이거든요. 다온이가 한돌 지났을 무렵 감기가 걸린 이후 갑자기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요즘 많게는 하루 10여 차례 주사를 맞습니다. 잘못한 건 없는데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더 괜히 죄송하고 그래서 어떨 땐 조금 혈당이 좀 높은 채로 한 30분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번에 그냥 간식 시간에 맞춰서 놔주러 가는 거죠. 간식 알림이 옵니다. 오늘은 시리얼이랑 우유인데요. 아까 놨던 주사 시점이 조금 빨랐을까. 오늘은 간식 후 다온이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다녀왔습니다. 결국 일찍 하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시리얼이랑 우유도 먹었어? 시아이랑 우유도 먹었었어. 과자처럼 먹었어? 아니면 우유에 말아 먹었어? 과자처럼 먹었어. 아, 둘째예요? 네, 둘째고요. 다온이는 만 3세고 둘째는 9개월이에요, 이제. 9개월. 네.
어린아이가 둘인지 쉽지 않은 일상들. 네, 정신이 없어요. 다온이의 혈당 관리는 때를 놓치기 쉽습니다. 주사 놨는데 지금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한번 보려고.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젠 둘째를 챙길 차례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 어린 다온이는 동생이 부럽습니다. 맛있어. 저도 하나 먹을래요. 왜 혈당 높아? 이거 먹으면 뭐 먹어요. 같이 먹어야 돼. 이럴 때는 그냥 혈당 신경 안 쓰고 줘요.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스트레스 안 주려고. 투잡을 하는 아빠가 잠시 들렀습니다. 재밌게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당연히 엄마죠. 아빠는? 아빠는 안 좋아. 안 왜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족이 되게 화목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만이라도 그냥 좀 위안을 삼으면서 좀 더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이라기보다는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버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아빠. 아이들을 본 행복을 붙잡고 다시 저녁 일터로 떠났습니다. 다온이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 밥 먹기 전에 초음표성을 먼저 놔줘야 돼. 지금 혈당이 161이면 낮은 건 아니어서. 밥 먹을 양을 예측하고 놓는 인슐린 주사. 그런데 정작 먹는 양은 그때그때 달라서 다온이의 혈당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예상만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르는 혈당. 한 0.2 정도만 더 추가로 나서 빨리 일단은 고혈당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아마 자면서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린단 씨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1형 당뇨라는 병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거를 미워하게 되는 순간 자기 몸을 미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밤에도 다온이의 혈당은 출렁이지만 잠 못 이루는 린다 씨의 마음은 출렁이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왔을 때도 자기를 힘들게 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번거롭구나. 네, 이 정도. 다온이의 고혈당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막 급성장하는 데 필요한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려요. 인슐린을 많이 필요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계속 바뀐다. 엄마. 우리 다온이가 크면서. 소아 청소년기 1형 당뇨병 관리는 더욱 어렵습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게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온이가 받아야 돼. 그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엄마. 적극적으로 인슐린 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인슐린 펌프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펌프 적용을 하고 펌프 다해 주사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투입량 교육도 받습니다. 이게 자기 전에 혈당이 높아서 추가 교정 인슐린을 주사를 하셔서 떨어지는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거의 매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레시바 용량을 늘리셔야 돼요. 기저 인슐린 용량이 확실히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혈당, 저혈당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서 잘 체크해서 이제 하면 관리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네, 당뇨병은 1형 당뇨, 2형 당뇨로 구분이 되는데요. 1형과 2형 당뇨병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에서 인슐린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세포가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인데 이 베타 세포가 선택적으로 파괴돼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이 1형 당뇨병. 1형 당뇨는 그냥 우연히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인슐린 주사를 외부에서 넣어주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가 파괴되지는 않고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 이 두 가지 원인이 같이 작용하는 것이 2형 당뇨병입니다. 신충호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1형 당뇨병은 좀 어린 친구들, 소아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감염, 그다음에 호르몬 변화가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소아 시기에 감염이 잘 생기고 사춘기 때 호르몬 변화가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기에 잘 생긴다 하고 알려져 있고요. 대개는 5에서 7세, 그다음에 사춘기 때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이 질병 자체가 성인도 잘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소아당뇨병이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단어고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아당뇨병이 아닌 1형 당뇨라고 정확히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1형 당뇨인들은 특히나 혈당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점이 있을까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가 기본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고혈당을 가능하면은 다 예방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의 부작용이 저혈당이니까 이제 저혈당을 막는 게 중요하죠. 저혈당이 생기면은 즉시 저혈당 간식은 먹어야 되고요. 고혈당이 있거나 고혈당이 예측이 되면은 인슐린 주사를 적당한 양을 적당한 시기 제때에 맞아야 되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맞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맞는 게 100배 낫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정담빈 씨 부부. 담빈 씨는 보조 역할을, 솜씨 좋은 남편은 주 요리를 담당합니다. 지금 저혈당이어서 혈당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소 저혈당이 자주 나타나는 정담빈 씨. 수치 차이가 있어서 혈당계 한 3개 정도 혈당 측정을 하고 있어요. 고생했어. 저녁 하느라고. 식사 전 저혈당 경보는 3번이나 울렸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계속 또 먹을 거라서 이 시점에 이제 그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초속효성 인슐린을 맞아 대비해야 합니다. 좀 올라가고 있어. 사춘기가 한창인 중2 때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담빈 씨. 아버지는 그 마음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담빈이가 엉엉 우는 걸 보고 아빠가 마음이 아파 술 한잔 하면서 쓴다. 인슐린 주사를 열심히 맞고 운동을 잘 해도 혈당이 높을 때가 있단다. 편지에 오롯이 남은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 담빈 씨의 마음을 다잡아줬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주변 사람 더 힘들어지겠구나. 네, 그거를 알게 되면서 다시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앉으시고요, 남부님. 담빈 씨에게 저혈당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새벽 저혈당이 좀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보통은 이제 기저인슐린이 좀 너무 과해서 저혈당 발생 빈도가 11%를 넘었습니다. 저혈당 계속 놔두면은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인지 기능이 계속 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일단 저혈당부터 줄이는 게 먼저기는 하세요. 담빈 씨는 저혈당을 줄이기 위해 다회주사에서 인슐린 펌프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인공 췌장 시스템을 체험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박경준 씨. 바쁜 일정에 아침은 간단히 먹을 때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60g, 그리고 당류는 17g 나왔어요. 식사를 하니 혈당이 적정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까보다 올라간 상태인데 계속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얼른 주사 맞고 이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살부터 식사하며 늘 맞는 인슐린입니다. 친구들하고 다 같이 놀다가 이제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사를 맞았는데 그 마약을 한다고 착각을 하셔서 그래서 경찰분이 오셨던 적도 있는 그런 해프닝도 있어가지고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200mg/데시리터를 넘는 혈당. 박경준 씨의 혈당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내가 용량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타이밍이 틀리는 게 훨씬 커요. 혈당이 오르고 있을 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소위 뒷북 대응입니다. 인슐린 효과 역시 늦어지며 고혈당이 오게 됩니다. 고혈당 발생 빈도가 높은 박경준 씨. 누적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70에서 180의 이상적인 혈당이 70% 이상이 돼야 되는데 38%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고 계시고 그래서 평균 혈당이 9%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고혈당이 좀 많이 심한 상황이시고 그게 아주 오래되시면 이제 한 10년 지나면 합병증이 오게 되죠. 김희서 씨는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습니다. 그녀의 신장은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 이거 투석에만 집중해서 살아야 되니까 내 삶이 끝난 것 같고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했죠. 일형 당뇨가 발병한 지 24년이 지난 지금 그녀에겐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이식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이식하고 나면 이렇게 벚꽃처럼 좀 제 삶이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잠깐 산책을 하자 울리는 알람. 빨간불이 이렇게 뜨면서 이제 저혈당으로 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서 씨는 7년 된 구형 인슐린 펌프를 혈당 측정기와 연동 없이 사용 중입니다. 이서 씨가 기저 인슐린 주입을 직접 끕니다. 시시각각으로 떨어지는 혈당. 지금 83이요. 83? 네. 20분 이내 55. 김희서 씨가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건 갓 20살. 이제 막 청춘을 만끽할 때였습니다. 대학교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참 꿈꾸는 나이였는데 주사 안 맞으면 안 되냐고 울고불고 그냥 고개만 돌려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2008년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찾아온 오른쪽 눈. 저녁에 집에 있었는데 형광등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눈의 시야가 한쪽 시야가 반쯤 안 보이는 거예요. 벼락 맞은 것처럼 그렇게 크게 온 게 그 망막 출혈이었어요. 우리나라에 혈당 관리 기기들이 일찍 들어왔다면 아쉬운 마음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 몇 년이라도 더 일찍 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펌프를 썼다면 제가 이런 합병증을 더 발병되기를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서 씨는 6개월에 한 번씩 눈에 온 합병증 관련 검사를 합니다. 좀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당뇨 망막증이 확인이 돼서 오른쪽에는 망막이 심하게 이제 우그러진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됐고 시력 회복은 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왼쪽은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고 이제 수년째 계속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황반부인데 이 황반부에 망막이 손상을 받았고 고혈당이 오른쪽 눈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렸습니다. 일형 당뇨로 인한 눈의 합병증들은 대부분 고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당으로 인한 조직 손상 또는 혈관 손상들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제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희서 씨의 혈당은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잘 지냈어요. 안정적인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이서 씨의 혈당 그래프. 보통 70% 정도 목표 혈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62% 정도로 약간 부족하신 상태고요. 투석 환자에서는 저혈당 위험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아지기 때문에 저혈당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 모든 거는 이제 이식하는 상황이 되어야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혈당 관리를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의 연동을 권유받았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하고 연동이 안 돼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펌프가 연동이 되도록 하는 걸 쓰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혈당 조절이 용이할 것 같아요. 권장되는 혈당 관리 의료기기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동해 사용하는 디지털 펜, 인슐린 펌프 또는 인공 췌장입니다. 디지털 펜은 0.1 단위로 인슐린 주입이 가능하며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동해 인슐린 주입량을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인슐린 펌프는 저혈당을 예측해 인슐린 주입을 자동으로 멈춰줍니다. 보호자와 의료진도 혈당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인공 췌장은 인슐린 펌프 기능에 더해 개인의 혈당 추세에 따라 5분마다 인슐린 주입을 자동 조절합니다. 혈당 관리의 필수 품격인 연속 혈당 측정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불과 7년. 인슐린이 아예 분비되지 않아 매일 20번 넘게 김미영 씨는 일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위해 해외에서 사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매했습니다. 실시간 혈당 측정의 효과를 경험한 그녀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의 연속 혈당 측정기 구매도 도왔습니다. 저희 아이같이 어린 아이들은 1시간에 또 막 수시로 저혈당, 고혈당을 오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혈당 체크를 하면 아이와 저희 가족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걸 그냥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나 김미영 씨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고 이 사건은 결국 의료기기법 개정과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때부터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에서 환우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본업이 됐습니다. 굉장히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던 사람인데 아이가 일형 당뇨를 진단받고 나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 아이를 지킬 수 없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하고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지 않으면 이 환경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영화 휴가 촬영 현장. 김미영 대표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봤을 때 되게 평범한 여자가 법을 바꿨다고?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고 이 가족이 어떻게 화합하게 됐는지 그런 걸 이제 시나리오에 녹여내게 됐죠. 최신춘 감독도 일형 당뇨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6학년 때 일형 당뇨를 진단받아서 지금 한 20년이 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이 회복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담고자 합니다. 일형 당뇨 환우들, 어린이들이 그런 일형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꿈을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렇게 일형 당뇨 혈당 관리에 있어서 좀 뭔가 의료기기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혈당 생길 것 같은 펌프 조절을 멈췄다가 다시 작동하고요. 그다음에 혈당이 지금 높으면 인슐린 분비 주입량이 많아졌다가 혈당이 떨어지면 주입량이 적어지는 더 고급화된 펌프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펌프나 그다음에 센서랑 다른 의료기기를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도 용기를 내서 사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착용하고 유지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지원하기 가능한데 젊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벌어서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니거든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올해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일형 당뇨병 전체 환자 수가 56,908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10.7%밖에 안 되고요. 또 센서 연동형 인슐린 펌프 처방을 받은 환자가 0.4%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센서 착용률이 대개 한 60% 정도를 넘어가고요. 펌프 착용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적으로 성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약간씩 불안해졌다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생애 주기 전체가 그쵸. 필요하네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보호자도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흔들리고.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도 계속 해줘야 되고 먹는 칼로리 양도 나이 먹어가면서 계속 변화하니까 그것도 새로 교육해야 돼. 그래서 교육해야 되는 양이 생각외로 많고요. 아마 교육만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 그것만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반 이상은 없어질 거라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일형 당뇨인에게 생활하는 데 가장 편안한 인슐린 주입 방법은 뭘까? 조일정 씨는 1년 전 일형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인공췌장 사용 교육을 받고 나서 익숙하게 사용 중입니다. 이게 이제 방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집안이 좀 초록초록해지죠. 경고 알람이 울립니다. 제가 아까부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부르부르. 근데 이게 지금 하안전 경보라고 뜨는데 이럴 때는 잠시 멈춰야지 돼요. 멈추고 들어가서 사과 주스를 먹거나 내 밥그릇을 원래 작은 걸로 할까? 집사람은 밥을 조금씩 먹어요. 그리고 간식을 많이 먹죠. 음식 사진을 찍고 탄수화물비를 찾아야 돼. 음식명이랑 식단을 찍어 앱에 올리고 실제 먹을 양으로 조정하면 인슐린 주입량이 결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식단을 교수님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혈당을 잘 잡을 수 있게 모두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 덕분에 식사 시간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이게 분홍색이 안 보이잖아요. 더 이상 넣으면 저혈당이 오니까 얘가 스스로 인슐린을 안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파란 막대가 생기잖아요. 예, 그거 뭔가요? 제가 라떼 한 잔을 먹었다? 이럴 때는 이 펌프가 알아서 넣어줘요. 오히려 이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간식도 즐거움이 됐습니다. 간단한 간식은 인공췌장이 알아서 인슐린을 주입해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혈당도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최근 제1형 당뇨병 관련 여러 시스템 개선을 재현하는 학술회가 열렸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왜 췌장이 없을까요? 성인들에게도 빨리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확대를 해주셔서 의료진들은 의료기기 구입 관련해서도 사후에 환급받는 요양비 구조에서 인하된 가격을 적용받는 요양급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분이 직접 병원 가셔서 처방 받은 다음에 의료기 가서 사시고 다시 환급받으러 돌아가야 되고 교육은 병원에서 받아요. 그럼 병원 다시 와야 돼요, 사서. 그러니까 처방 내고 안 하고 로스 돼버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병원도 해보려다가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왜 하냐고 안 해버려요. 4년을 지금 시범사업을 만들어도 참여를 안 해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일형 당뇨병 교육은 현재 확립된 국가 시스템은 없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의사는 연 6회, 매회 10분 이상 혈당관리 교육 등을 할 수 있고 간호 및 영양교육은 총 8회 가능하지만 이것이 의료 현장에 정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이 별로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료를 계속 저희가 해야 되다 보니 병원 안에서 좀 의료진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제도를 조금만 바꿔주신다면 합병증은 감소해서 의료비 지출 감소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혈당관리기기 교육 관련 환자는 2개월에 한 번씩 필수로 진찰받게 돼 있습니다. 의료제도 역시 갖춰져 있습니다. 日本の診療報酬制度というのがあります。教育にかかる費用もこの制度の中に含まれておりますので、そのうちの3割を患者さんが負担されて、7割は国から支払わ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인공췌장 기준 사용률은 우리나라의 약 44배. 환자들의 최첨단 기기 사용이 보다 활성화돼 있습니다. 김재영 교수는 원활한 혈당 관리를 위해선 인슐린 펌프를 권하는데요.
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원래 병원에서 기기가 있고 입원해서 해야 돼요. 저희도 입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4박 5일. 입원이 안 되신다고 하시니까 환자분을 믿고 제가 리스크를 안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박경준 씨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한 간호교육과 영양교육을 받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슐린 펌프 기계에 관한 의료기기 업체의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기 교육은 주로 업체가 직접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기 사용을 위한 이론 교육부터 실습 교육까지. 교육 시간만 무려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준 씨에게도 방대한 내용. 펌프 화면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움직이면서 떨어지는 게 핸드폰에서는 움직이진 않고 이렇게 빨간 주사기로 표시가 나요.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교육 없이 하라고 하면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정담빈 씨는 입원 교육을 받습니다. 현재 국가 지원이 없는 입원 교육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저희가 식단을 이제 다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 세팅 값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할 거고. 탄수화물 정량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인슐린 조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새벽에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인슐린 작동이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속도성이. 그래서 의료진이 찾아낸 담빈 씨의 혈당 특성에 맞는 기기 조정 및 영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5의 목표 혈당 100. 원래 처음에는 외래로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교육 받으니까 왜 입원을 해야 되는지 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주 후 인공췌장 체험 결과가 궁금합니다. 정담빈 씨는 저혈당에서 벗어났을까요? 저혈당 발생 비율이 11%에서 1%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저 인슐린 용량이 자동 조절되고 계속 용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건데 평상시 혈당을 계속 잡아줬고 추가 인슐린까지 자동 작동되면서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계속 조금씩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절이 만족스럽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혈당 몇이야? 지금? 지금 혈당 딱 100이다. 딱 좋네. 딱 좋다 지금. 언제 먹지? 의료진의 교육에 맞춰 혈당 관리에 변화를 주니 한결 편안해진 정담빈 씨. 이제 볼로스 주사 시간이다. 10분 후에 맞으라고 하셨거든. 10분? 2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확실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이 인슐린 펌프를 경험한 이상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엄마가 잡으러 간다. 다온이도 병원 교육에 따라 기저 인슐린을 조정한 후 혈당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 범위 안에 최대한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혈당이나 저혈당을 막을 수는 없는데 고혈당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 않아졌어요. 다온이 내년에는 펌프를 달아주고 싶은데 국내에 있는 펌프들도 좀 자세히 교육해주는 데들도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해외에도 더 많은 펌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소개해줄 수 있고 저희가 선택지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형 당뇨 환우들이요. 중증 난치 질환 지정을 좀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 중증 난치 질환이 지정이 되면은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죠. 그냥 일반적인 인슐린만 치료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혈당을 이제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기계를 이용한다든지 인슐린 펌프, 아주 이제 고도화된 최신 펌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끝으로 이런 일형 당뇨병 환우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 많이 개발된 인슐린들이 우리가 잘만 맞으면 거의 정상인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적인 인슐린이 이미 개발돼 있고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다든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병을 뭐 영원히 치료해도 낫지 않는 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누구나 다 건강을 위해서 뭐 몸 관리하듯이 내가 여기 어떤 삶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못할 것도 없다. 용기를 좀 가졌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이 사회적인 시각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이렇게 인슐린 맞고 주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이런 당뇨병도 약간 몸이 불편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르게 남한테 전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 사는 거를 젊은 학생들이 배우고 그렇다면은 아마 다른 질병을 앓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성인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되면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더 포용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만약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이 당뇨병에 대한 지원 체계를 더 확실하게 해서 일형 당뇨병 아이들도 잘 살고, 그다음에 일반 아이들도 잘 살고, 다른 아픈 아이들도 잘 사는 사회의 시금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일형 당뇨병 비록 평생을 함께하지만 이 혈당 관리만 잘한다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일형 당뇨인 이 유라의 작은 소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Got the news today. Doctor said I had to stay a little bit longer and I'll be fine. When I thought it all been done, when I thought it all been said, a little bit longer and I'll 유라야, 네. 앞으로 간혹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네. 아빠가 행복한 삶을 향한 다리를 함께 건너줄게. 네. 유라도 언젠간 이 다리를 스스로 건널 수 있어야 해. 네.